제가 오늘 이제 드릴 얘기는 2024년 브로드웨이 여름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브로드웨이 다녀오게 됐는데, 그 2024년에 신작으로 올려졌던 브로드웨이 작품 몇 개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뭐 브로드웨이는 여전히 그 상업적인 라인업이 이제 쭉 지금 펼쳐져 있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객용 뮤지컬들, 이제 이런 작품도 여전히 건재하고, 티켓 가격을 보면 이 작품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죠. 브로드웨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할증 제도이기 때문에 공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막 티켓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티켓 가격을 확인하면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딱 지표가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 상업적 라인에 있는 작품들, 예를 들면 뭐 디즈니의 라이언 킹, 알라딘, 그리고 이제 시카고도 너무 잘 되고 있었고, 위키드 역시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백투더퓨처, 물랑루즈, MJ 이제 이런 작품들이 다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시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대중적인 공연으로 자리 잡은 몇 개 공연들, 뭐 북 오브 몰몬이라든지 해밀턴, 하데스타운 이런 새 작품은 사실 되게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등장했을 때는 이게 상업적인 어떤 포지션에서 공연이 개발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공연이 잘 돼서 그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확장된 그런 공연이었는데 이제 이런 공연들도 역시 라인업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쭉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2024년에 나왔던 작품 중에 Waterfall Elephants, 그다음에 Subs 이 두 작품을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됐었어요. 근데 Waterfall Elephant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인간과 동물의 공존 문제 이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ubs는 이제 여성의 참정권 투쟁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이 두 개 2024년에 새로 나온 작품의 신작들의 경향성 중에는 이제 동물과 여성, 다시 말하면 인간과 비인간, 젠더 문제, 이거를 포괄하는 다양성이라는 축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근데 이 다양성이 워터풀 엘리펀츠와 서브스에서 굉장히 강력하거나 센 느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되게 마일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양성을 말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막 되게 급진적이고 거친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족 단위 관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제네레이션 측면에서 뭐 40대 이상의 관객들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위로 다양성이 조정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졌어요. 가령 이제 워터풀 엘리펀츠의 경우는 이 서커스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동물 표현의 뮤지컬에서 하는 몇몇 작품들을 보면 가장 좋은 예로 뭐 라이언 킹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라이언 킹은 뭐 줄리 테이머의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그런 가면과 인형의 결합, 이 배우와 가면의 인간의 결합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져가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거의 무대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의 이제 무대를 쫙 펼쳐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과 인형극이라는 이제 이런 되게 중요한 이제 메소드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동물을 무대에서 이제 뮤지컬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또 다른 메소드가 나올 수 있을까? 방법론상으로 무엇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워홀스라는 또 너무나 훌륭한, 그죠? 너무나 훌륭한 정말 작품이 있고,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나요, 이거? 들어올 뻔 하다가 못 들어왔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워홀스를.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 라이언킹이나 워홀스 같은 되게 출중한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을 벗어나면서 또 뭔가 되게 동물 표현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워러프 엘리펀트는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아주 혁신적이다거나 되게 새롭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냥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커스튬을 입거나 대단한 문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동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측면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떤 그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어떤 동물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끄집어내서 인간과 동물을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상 이런 게 이 작품에 보였는데 저는 워터 오브 엘리펀트의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작품에 이제 그 서커스 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와, 그냥 서커스 하는 장면으로 저는 그냥 뽕을 뽑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뽕 뽑는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우리 그레이시 오맨에도 서커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쇼 서커스가 아니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서커스를 씁니다. 워터풀 음, 리번스에서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주인공 여성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여성이 이제 멜레나가 있는데 이 멜레나가 이제 백마 실버하고 공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남자 주인공 제이콥이 원래는 이제 코넬대 수의학과 학생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우연히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커스단에 딱 들어갔을 때 스타 멜레나가 백마 실버하고 공연하는 걸 보고 첫눈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멜레나가 이제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작품이 멜레나가 백마 실버 공연하는 걸 보고 제이콥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이 설정을 관객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와, 이 백마를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백마의 그러니까 말의 얼굴 부분을 이렇게 도구를 쓴 인형의 모형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인물이, 그러니까 이 배우 백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백마의 다리를 배우의 다리가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전체적인 형상은 백마인 거예요. 이 남자 배우가 백마를 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쫄쫄이 같은 걸 입고 정말 몸이 잘 단련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말이 잘 단련된 근육을 갖고 있는 말 정말 멋있잖아요. 그 네. 자체의 느낌이에요. 딱 그냥. 아,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그 배우가 이제 백마가 서커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하얀 천을 붙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천 위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멜레나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연기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뮤지컬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축복이고 행운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서커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음, 서커스가 예술적으로 생화된 서커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서커스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 서커스 장면을 하는 배우들이 그냥 다 서커스 퍼포머들인 거죠. 그냥 배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퍼포머들이 들어와서 이 공연이 필요한 만큼의 수위를 서커스로 다 뽑아내주는 예, 그런 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올 수 있을까? 과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잘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워러프 엘리펀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좀 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음, 우리나라 서커스 하시는 분들을 조금 잘 찾아서 공연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차원으로 붙이면 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혼자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워터풀 엘리펀트는 가족극으로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아이들과 부모가 되게 많이 와 있고 그 음, 전체의 이야기가 되게 따뜻하거든요. 되게 따뜻해서 그 따뜻한 휴머니즘의 정서를 인간과 동물이 굳이 서로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 특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음, 되는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다 구현해내는 이 느낌이 공연의 휴머니즘과 따스함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객들을 또 사로잡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서브스. 아, 이 작품은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문제작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작이냐면 이 공연이 여성 참정권 투쟁의 역사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 작품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모든 캐릭터를 다 여성이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소위 20년대 여성이 참정권 투쟁을 하려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구도가 있잖아요. 투쟁을 하면 누구랑 투쟁을 해야 되냐면 남성들이랑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너무나 이게 명백한 구도인데 근데 그 남성들하고 투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성 캐릭터들이 내뱉어야 되는 대사들 있잖아요.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얼마나 마초적 사고방식에 쩔은 대사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대사를 남성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배우가 하니까 표현의 한계가 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전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 배우가 하면 거부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막 기분 나빠지는 대사를 할 때 되게 약간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말해도 될까? 이 말 하면은 또 관객들이 괜찮아 할까? 이런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를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근데 그걸 음, 여성 배우들이 다 해주니까 오히려 한계치가 없고, 그리고 음, 되게 코미디를 보이는 거죠. 그 자체가. 음,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코미디로 보이는 효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성 배우들도 본인들이 그런 되게 이제 보수적인 남성을 연기할 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딱 보수적인 남성 이렇게 연기를 해요. 내가 이걸 연기를 하면 가능할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런 자의식 없이 그냥 쭉쭉 보수적인 남성을 그대로 다 표현해 줍니다. 음, 그리고 그 남성을 연기하면서 약간 풍자적인 스탠스를 또 취하기도 하고요, 배우들이. 근데 이제 음, 그 자체가 여성이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 오히려 거꾸로.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 섭스라는 작품은 재밌는 게 이거는 장르상 코미디입니다. 음, 이 참정권을 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을 코미디로 풀어내니까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공연이. 음, 전혀 날카롭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풍자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처음에 이제 그 여성 주인공이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굉장히 사회 초년병 시절에 자기가 참정권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뛰어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원래 참정권 투쟁을 하던 일종의 투쟁을 하고 있었던 되게 어른 여성이 있었어요. 정치를 하는 어른 여성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Come From Away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 비벌리를 연기했던 진 콜렐러였거든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는 아예 그냥 정보 없이 그냥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서브스를 보려고 갔던 게 아니고 우리 브로드웨이에서 지금 굉장히 잘 활약하고 계시는 칼럼니스트 고든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너 서브스 꼭 봐야 돼 저한테 현지에서 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든이 저한테 꼭 봐, 꼭 봐. 제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거 지금 내 머릿속에 몇 개가 있는데 추천 좀 해줘. 이랬더니 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서브스를 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알았어.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표를 막 진짜 순식간에 사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배우 어떤 정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극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눈에 익은 배우가 앞에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누구지? 하다가 이제, 진 콜렐러구나. 이렇게 딱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요. 카리스마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멋있음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우가 연기할 때. 근데 저는 그런 배우들이 등장할 때 약간 전율을 느껴요, 객석에서. 너무 보고 싶다, 저런 배우 진짜 보고 싶다.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딱 손짓 하나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는 그거 뭔지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 콜레라 연기를 봤는데 원래 이 그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뛰고 있었던 보수적인 여성을 만났던 사회 초년병이 나중에 자기가 보수화되는 경향을 깨닫는 거죠. 작품 결말에. 그래서 자기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대학생이 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음,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자기가 딱 떠오르면서 띵 하면서 실제로 띵 이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띵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 만났을 때 나도 되게 비판을 했는데 내가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 그냥 참정권을 하는 여성들을 낭만화시키거나 판타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 무조건 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결국 쟁취해서 메인스트림 안에 들어오니 나도 보수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 마지막 모멘트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이런 한 방이 있구나, 이 작품이. 내내 되게 웃기고 굉장히 그 아주 날카로운 이슈를 아주 재미있고 소프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되게 풍자적인 느낌이거든요, 작품 전체가. 근데 이런 마지막 한 방이 제 머리를 꽉 물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이런 어떤 스스로 자비판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혹은 그런 방향성이 이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인기 많고 제 앞에 앉아 있는 관객 하나는 그냥 서비스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냥 말 걸었어요. 야, 이거 되게 멋있다. 마음에 든다. 제가 막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관객들이 정말 많이 웃고 울어요. 서비스를 보면서는. 특히 여성 관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말이 나 너무 내가 여자라서 되게 프라우드해. 나 너무 나 음, 자신이 되게 자부심이 넘쳐. 이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하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다들 공연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좋다. 그냥 이게 날선 이야기로 여성 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풍자와 어떤 자아 비판, 그 다음에 이런 코미디 이런 걸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서브스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이제 신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분명히 화두에 두고 있지만 그거를 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되게 전략을 잘 짜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서브스가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 때부터 이제 젠 맞아요. 말고도 필리파스까지 원캐스트로 출연해가지고 맞아요. 워낙 다 맞아요. 매진되고 다들 막 안표 구하고 막 마니아들 그런 걸 봐가지고 작품성 맞아요. 할줄 알았거든요. 톤이 이번에 셰니나 혼자 맞아요. 릴만 다 하죠. 유명의 미라다처럼 다 주인공이랑 맞아. 맞아요. 극작이랑 작곡까지 해서 극작이랑 작곡성까지 타면 원래 톤이상이 작품성도 주니까 당연히 그죠. 받겠지 했는데 아웃사이더가 받아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쉽네요. 시리나 타워는 진짜 되게 재간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기도 되게 잘하고요. 대본 가사, 작곡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간동인데, 근데 이 시리나 타워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무대에서 보면은 되게 개구장이처럼 생겼어요. 진짜 개구장이 같아요. 톰보이 같아요, 딱 느낌이. 그리고 목소리도 앙앙앙앙 이런 느낌이에요. 깊은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코앞에 딱 붙어 있어요. 모든 음가가 다 사운드가 여기 딱 붙어서 앵앵앵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리나 타오랑 이제 젠 딱 만났을 때 되게 그런 대비적 효과가 딱 있죠. 카리스마 있는 막 여성과 되게 귀여운 톰보이 같은 여성이 딱 만나면서 그런 어떤 언밸런스가 주는 세대적 차이 이런 게 또 무대에서 확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오프에서 공연할 때부터 필립 하수도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그러면서 이미 뭐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브로드웨이로 올라와서는 지금 더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독특한 게 그렇게 무대 장치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약간 대학로 공연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고든한테 감사했습니다. 왜 보라 했는지 제가 너무 알 것 같았던 그런 공연이었어요.